정 대표님 그 타로도 하시죠? 출판, 그쵸. 그러니까 책방에서. 그러니까 저희 책방은 사실은 어른을 위한 그림 책방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2017년이죠. 17년에 시작을 했고 하나는 이제 어른을 위한 그림 책방, 그러니까 큐레이션도 대부분 좀 철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타로를 이용해서 이제 상담의 매체로 타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뭐 예언적이거나 뭐 어떤 믿음이나 이런 걸 아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타로를 한 25분 정도 하고 나면 그분이 정말 요즘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고객들을 만나고 그 고객에게 적당한 그림책들, 가장 좀 친절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러면 확실히 좀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머님 돌아가신 관련 책을 딱 드린다거나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웬만하면 그분의 다음 발걸음을 조금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림책을 좀 추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골라주는 것만도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섣불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런 책이 아니라 현재의 아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지지 이런 거를 잘 골라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면에서는 아주 이제 고단수의 이걸 해주시는 건데 그 마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그림책을 추천하는지 그 모든 게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상담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 대표님 쪽에요. 책 사러 올 때요. 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 있지 않나요? 어떤 책을 고르게 되는지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참 저도 아이 키울 때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제 책방에 오시면 그 대부분이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책을 한번 골라봐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가 고르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겠니? 꼭 이런 부연 설명을 하면서 아이가 원했던 게 한 번도 들어지지 않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봐요. 그리고 요즘엔 할머니분도 자주 오세요. 이게 이제 손주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생생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림책을. 근데 우리 집에는 그림책이 많아요. 하지만 그림책을 안 읽는데요. 근데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유모차에서 핸드폰을 하고 나갈 때까지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할머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상당히 많은 책을 골라서 이렇게 딱 놓아 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림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할머니 취향이신 거죠. 할머님은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책을 고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 요즘 그림책 시장에 약간 뭐 엄마들의 입김 이게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만들면서 느낀 거는 어른 책의 경우는 그러니까 구매자와 독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이 책의 경우는 구매자하고 독자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매자를 설득도 해야 되고 독자를 설득도 해야 하는 출판사는 이중고거든요. 두 가지 설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매를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어른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책을 고를 때, 부모님들이 책을 고를 때 학습이랑 다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현장에서 겪은 것 중에 가장 당황스러운 게 그림책에도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정서와의 교감이고 그 마음을 여는 일인데 답을 찾고 계셔요. 사실 답을 찾는다기보다 관찰하는 그림책에 가까운데
딱 들어오면 그래요. 이거 답이 뭐예요? 엄마도 답 여기 있잖아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제 조금 약간 포커스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 때 사실 너무 어른들의 감성에 자극을 하면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게 독자와 소통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희는 좀 약간의 딜레마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린 책 출판이 그래서 구매자와 독자 사이에서 긴밀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또 부담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이 도구를, 책이란 그림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활동가 역할이잖아요. 정 대표님이 책방에 와서 그 할머니 이야기 들었을 때 여기가 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에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아이는 아직도 그 집에 그림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그 그림책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스타트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만이라도 개념 정리가 된다면 어린이와 그림책 사이에서 그 책의 매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영세부터, 그러니까 영세라는 말은 정말 글을 모르는 아이부터 대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림책이 어린이 대상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맞아요.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네, 생각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죠? 그건데. 우리 할머니께서 이건 내 책이다. 당당하게 사시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것도 제 책도 제목도 이 나이의 그림책이라고 한 것도 좀 당당하게 그림책을 읽는 사람들. 예. 그래도 된다. 내 자식의 아이, 손주 손녀를 보는 요즘은 많잖아요. 네, 많아요. 네. 되게 할머니 육아 때문에 이 문화센터에서도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생겼어요. 예, 내 손주와 뭐 더 가까워지기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때 손주 손녀를 위한 그림책 말고 나도 좀 말랑말랑해지고 싶다. 그래서 읽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그런데 우리 X세대, Y세대 들어보셨죠? 네. 네. 할머니가 좀 당당하게 이거 내 책이야 이렇듯이. 그렇죠. 그래서 40, 50대는 어떤 책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지. 그게 연령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책을 읽어라고 얘기를 좋아하는 하거든요. 책. 근데 예. 아무래도 40, 50대라는 나이 자체가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조금 반추해 볼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읽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네, 책.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제 조금 다독이고 뭐랄까 내 영혼을 좀 챙길 수 있는 책들. 내 영혼을. 네. 네. 심리 발달로 보면은 이제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그때가 조금 자기 삶을 통합하는 시기라서 근데 그때 보면 이제 몇 가지 책들 중에 이제 백미가 100만 번 산 고양이 뭐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Y세대가 이제 한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인데 그러면 30, 40대 요 초반까지는 어떤지. 그 개인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개인이 지금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크게는 이제 일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어떤 일을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계죠. 예.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고,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림책을 통해서 조금 휴식하는 거리 두기를 좀 배우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리두기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30대에서 40대 그분들에게 읽어드린 책 중에 적당한 거리란 책이 있어요. 아시죠? 네, 네. 네. 전소영 작가님인가? 네. 이 책을 읽고 완전히 막
그 뿅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이 30, 40대는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관계, 성공, 뭐 이런 것들이요.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예. 그러면 요즘 이제 MZ 세대, 그러니까 모바일 요 세대,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 황 작가님, MZ 세대들은 어떤 주제가 좀 있을까요? 저는 그림책이라는 게 이렇게 연령을 구분하기보다는 제가 그림책을 보는 시간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완전 거의 스스로에게 뭐 어록이다, 어록. 네, 그쵸? 멈추는 시간 속에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은 짧은 그 그림책 한 권을 통해서 잠시 멈추는 시간이 굉장히 큰 도약의 시간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령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거나 멈추거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드문데 이 한 권의 그림책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멈추는 거죠. 이 연령을 구분하는 이게 우문이었는데, 아이고, 세 분께서 너무 잘 이렇게 찝어주셨는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 황 작가님의 그 멈춤의 시간. 20대 모바일 세대들은요, 잠시를 못 잊는다잖아요. 이거에. 근데 그럴 때, 말씀처럼 조금 멈춰서 나를 돌아보고 또는 내가 가고 있는 이 속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지금 가고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예.